각 교단과 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오천기도단이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신임감독회장을 만나 그가 꿈꾸는 감리교회의 모습을 들어봅니다. 고티비가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각 교단과 단체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진보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는 10일 대한문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에 있어서 특히나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계속해서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집행위원장 최원구 목사는 이번 정부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는 12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19일에는 4대 종단과 함께 연합 시국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각 교단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에 가세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0일 시국기도문을 발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언자적 목소리와 제사장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한국 장로회는 11일 향린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대부흥 구국기도회를 위한 한국교회 오천기도단이 발족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5천여 명의 기도단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비전 70을 선포하며 한장총 300기도단과 한국교회 5000기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5000기도단은 한장총 300기도단의 연장선상으로 내년 1월 6일을 시작으로 구국기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장총 상임회장 최영남 목사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며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의 소망과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 5000기도단은 앞으로 통일 인재 양성과 탈북민 사역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일정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받은 대통령 대면 조사 방침을 검토하고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장소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하다며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옹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자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 대사를 중심으로 망명정부 수립이 시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김평일이 품성과 리더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김일성의 아들이란 혈통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평일은 한때 김일성을 계승할 후보로 낙점됐다가 김정일에 밀려났고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가 많지 않아 실제 망명정부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충남 보령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52분경 보령시 일대에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피해 신고와 대피 소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령시 화력발전소나 인접한 문화재 등에 대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후 5분 뒤에 보령과 대전, 충청남도 주민들에게 안전에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지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취업 준비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6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는 6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16,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업 준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고용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대학 졸업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입사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에는 취업 준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약을 재배하거나 사들인 국내 마약 사범 30여 명을 붙잡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kg의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마약 사범 중에는 80대 할머니 유모 씨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북 문경 등지에서 10년간 대마를 재배하고 다른 마약 사범에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에서 재배된 대마가 서울과 인천 등 전국으로 유통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헬기 등을 이용해 산간 지역에서 대마가 경작되는 것을 단속하고 마약의 국내 밀수입 차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각 교단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신임 교단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장로교단에 이어 오늘은 지난달 말 150만 감리교인의 대표 자리에 오른 전명구 감독회장을 만나봅니다. 신뢰 속에 부응하는 감리교회를 만들겠다는 전 감독회장에게서 향후 4년간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6파전으로 치러진 치열한 선거 끝에 감독회장에 선출된 전명구 목사. 당선 직후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100만 명 전도 부흥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전 감독회장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보아서 남을 아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불신이 신뢰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찾아오는. 전 감독회장은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전임 감독회장에 이어 계속해서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는 감리교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이단을 대처해 나가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하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에서 불거진 교회협 탈퇴 움직임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건 건강함을 말한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폭을 맞춰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임기 중 어떠한 개혁과 변화를 말하기에 앞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 일성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CI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파란색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CI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며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매체가 돼야 한다며 구티비가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때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방송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티비는 지난 7월 방송에 노출되는 로고를 변경하고 이후 모든 프로그램과 포스터, 사옥 인테리어의 CI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티비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의 제호를 데일리 굿뉴스로 변경하고 한국교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균형 있게 보도하는 종합 보도 매체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낙태 반대 운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에서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20주로 제한하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낙태 거대 기업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지원되고 있는 미화 5억 달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후 40년 만에 낙태 반대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가정연구협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트럼프가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마지막 토론에서 임신 말기 낙태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낙태에 반대하는 대법관을 선출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수장들이 2016년 대선을 마무리한 지금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 지지를 주저했던 기독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만이 미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예수 안에서 단결하길 촉구한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반향이라며 길고 힘들었던 선거를 뒤로하고 분열에서 화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레암 목사는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가 필수적이라면서 정치적 의견에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후 첫 연설에서 성경을 인용해 눈길을 끕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각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적절한 때에 수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힐러리는 지지자들에게 패배한 것은 큰 아픔이지만 선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장 아베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회담을 갖는 첫 번째 국가 수장인데요. 경제와 안보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담에선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협약인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향후 행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활동 당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본 주둔군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톨릭 수장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공식적인 성이론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장들은 많은 가톨릭 부모들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자녀들의 성전환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대사회가 성을 생물학적 요인보단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학의 관점에서 성전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 수장들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한장총은 성명에서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회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란 것을 통감하고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향후의 법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이 시위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생명의 빈 예배당이 신성지순례 코스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생명의 빈 예배당은
기증받은 러시아산 홍송 834개와 철골 구조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생명의 빛 예배당이 신성지순례 코스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작가 김진향, 배우 윤진, 가수 현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구세군은 오는 25일 후원자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홍보대사들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12월 1일 자선냄비 시종식을 통해 겨울철 거리 모금의 시작을 알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 부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다음 달 2일 제8회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강의하며 장신대 김도일 박상진 교수,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필웅 담당 목사 등이 선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